네, 끝없는 스타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LCT를 다뤘습니다. 뭐 앞에서 리포트 보셔서 다 시청자분들도 그 광경 보셨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아주 입지가 대단한 곳에 있어요. 이 LCT 개요가 어떻게 된 건물인지 한번 먼저 설명 듣고 가겠습니다. LCT는 사실 뭐 2006년에 이제 부산시에서 부산도시공사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만들겠다는 사업이 LCT의 시초였어요. 처음엔 리조트였네요. 처음엔 리조트였죠. 아파트가 아니고. 이 입지가 정말 그러니까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봤어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백사장 끝에 이렇게 고층 100층이 넘는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비치 프론트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취재하면서. 근데 바로 몇 발자국을 나가면 백사장과 바다를 만나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건물이 별로 없는데 특히 주거 시설은 더 드물죠. 그러니까 뭐 펜션이나 호텔은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리조트 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선정이 된 게 지금의 LCT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기는 주거 시설도 들어올 수 없었고 그렇죠. 높은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고도 제한도 있었는데 시행사가 LCT로 결정되고 그때 컨소시엄에서 세 군데가 경쟁을 해서 LCT가 됐는데 네. 이 LCT가 사업자 선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LCT만 혼자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도대체 랜드마크 타워는 주거시설이 없으면 70층 이상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사업성이 나지 않아서 70층 이상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LCT가 시행사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시행이 되고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수익성이 안 나서 주거시설을 넣어야겠다. 그런데 이 요구를 수용을 해준 거죠. 부산시 부산시가. 도시공사와 부산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을 네. 해줘서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지금의 LCT 아파트가 된 거예요. 초고층 복합 주상 아파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처음 의혹이 나오는 거죠. 인허가 비리 얘기가 그렇죠. 여기서 네.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LCT가 부산 지역 내 유명한 건물 이슈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까지 굉장히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그게? 그렇죠. 당시에는 부산시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건물은 부산에 하나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근데 이렇게 석연치 않은 과정들 때문에 사실 부산이었지만 특혜 비리 시비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과 2013년에도 검찰에 뭐 투서가 들어간다든가 진정이 들어간다든가 고발이 들어간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16년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착수가 처음 됐더라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있었던 거잖아요. 강력하게. 수사는 2016년 7월부터 됐는데 2017년 그 16년 8월 9월쯤에 그 LCT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도주를 해요. 도피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11월에 이영복 회장이 체포가 되는데 네. 체포가 되고 그때 2016년 11월이 촛불 전국 국정농단 그렇죠.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이제 위기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영복 회장이 체포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LCT에 대해서 아무것도 봐주지 말고 엄격하게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수사 지시를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면 전환 그렇죠. 카드로 네. LCT 같이 아주 멋지고 사실 좀 자극적인 면들이 요소들이 좀 들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눈을 돌리고 싶다. 이런 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죠. 근데 물론 LCT 비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던 이유 중에는 그런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인 카드로 부분이 또 쓰고 싶었던 실제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네. 이영복 회장이 당시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죠. 최순실 씨와 같이 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언론에 보도가 나오게 됐었죠. 되면서 네. 이런 국면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력한 지시를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여야 정치권에 이영복 회장이 로비를 했다. 그 이런 얘기도 내용들이 많았어요. 나오니까 네. 이제 좀 더 엄단 지시를 내린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연루됐다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또 강력하게 반발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정치 관련 프로그램 정치인싸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인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아까 좀 얘기하신 것처럼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화면으로만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 동네를 딱 가서 그 건물을 딱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 저건 비리 없이는 도저히 저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건물이다.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저 건물에 올라갈 수는 없겠다 싶대요. 사실 그때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정관계 로비에서 밝혀진 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예.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이런 정도만 이제 나왔었고요. 그 윗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관계 인사들로까지 수사가 뻗쳐나가진 못했어요. 그리고 특혜 분양 의혹도 당시 제기가 됐지만 별다른 검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요. 당시는 약간 찝찝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정리가 됐다가 올해 다시 작년 말부터죠. 네. 다시 이 LCT 사건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 상황은 좀 설명을 더 추가로 할까요? 네. 사실은 검찰이 좀 민망한 상황일 것 같아요. 검찰에서 LCT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었고 인허가 비리에 맞춰서 24명을 기소를 했었고 네. 물론 구속된 사람은 뭐 이제 별로 없었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LCT 전반을 비리 수사했는데 이게 5년 만에 2021년에 올해 2월에 다시 경찰서의 진정서 성격으로 LCT의 특혜 분양 리스트가 그렇죠.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아니고 진정이라는 거죠. 네, 이게. 그렇죠. 그 전에는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 네. 이런 거죠. 진정은 2월에 접수됐고요.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에 들어갔던 그 리스트, 이른바 특혜 분양 리스트라고 하는 126명의 리스트를 근거로 저희가 일단 취재를 들어갔던 거죠. 아니 근데 홍 기자 진짜 대단했던 게 등기부등본을 뭐 도움을 물론 얻으셨겠지만 야 그걸 전체를 다 이렇게 들여다 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일일이 그냥 이렇게 전화번호부 옛날에 너무 옛날 사람처럼 얘기해 전화번호부. 엑셀은 이렇게 썼던 걸로 합니다. 엑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일일이 찾아봤나 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 양이 사실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근데 특혜라는 게 사실 침묵하고 부인하고 특혜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침묵하고 부인하면 밝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건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요구 사항을 보고 했습니다. 단순히 예. 어떤 이제 부산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 거니까 부산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겠다. 이러면 뭐 이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직위나 직함 정도만 그렇죠. 영업 대상자. 정리하면 되는데 몇 층, 어디 층을 선호하고 어떤 라인을 선호하고 몇 평을 선호하는지 그 요구 사항들은 직접 접촉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럼 어떻게 내용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특혜 의혹으로 멈추지 않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그러니까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명단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쨌든 한 번 이상은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받아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이제 저희는 그런 의심을 하고 한 분 한 분 또 그 명단에 나온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거였죠. 근데 또 대부분 이분들이 부인을 하세요. 전혀 나는 특혜와 상관이 없다. 그렇겠죠. 네. 어떤 분들이 있었죠? 일단은 정말 그러니까 총망라했던 것 같아요. 정관계, 부산 지역의 유력 인사들, 뭐 기업인들도 있었지만 전 부산지검장, 전 부산 법원장, 전 부산 대학병원 원장.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일종의 뭐 힘께 하나 쓴다는 사람들. 네. 그리고 부산을 넘어서 뭐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된 분도 있고 대기업 총수. 네, 정말 이런 게 진짜 VIP 리스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관계가 총망라돼 있었죠. 야구단 구단주도 계시고. 그렇죠. 예. 네. 있었죠. 대기업 총수. 예. 자, 있었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심인 것 같거든요. 그 요구사항 자체도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아파트 새로 분양하는데 뭐 요구사항 뭐 혹시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문식으로 만약에 물어봤다면 저라면 남향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저희는 뭐 저희 집은 아이가 있으니 뭐 가급적이면 이제 1층이면 좋겠거나 아니면은 제일 구석 쪽에 있어서 옆에
그 옆집과의 소음 관계에서 최대한 조금 뭐 편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는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랑 저희 집은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저는 뭐 85평대에 뭐 3라인에 3호 라인에 저는 뭐 27층에서 33층 사이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분양을 할 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좀 형식이 이상하죠. 네. 네. 사실은 시행사가 이제 뭐 이거를 영업 리스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LCT 관련해서 특수한 상황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015년 분양 당시에는 국내에는 없던, 특히 부산에는 아예 없었던,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였던 거예요. 제일 작은 평수가 58평이고 그리고 굉장히 초고층에 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민적이거나 많이 살 수는 없는 굉장히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네, 굉장히. 제한적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전 예약자 그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아니 니네가 건물을 아무리 만들어도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으면 이 돈을 못 갚을 거 아니야. 분양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고 1년 정도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게 이제 사전 예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처럼 이게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건 맞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호실을 따로 빼준다든가 그거는 특권과 반칙이잖아요. 그리고 그 명단을 봤을 때 이런 지역 유력 인사들을 다 건물 한 건물에 놓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드라마 네, 진짜 옆 방송국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생각날 정도로 이 안에 또 시니어 클럽도 있고 있어요? 클럽도 그런 게 있고, 있어요? VIP 클럽인지 몰라도 시니어 클럽이니까 있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면요. 저희가 그래서 이 126명의 명단을 놓고 등기부등본 현재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겹쳐지는 분들이 좀 나온 걸 확인을 했고 네. 그걸로 좀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다 이제 부인을 아니라고 하시고 하시니까. 난 특혜 분양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르게 좀 비교 검증할 게 없을까 찾다가 애당초 첫 수사에서 특혜 분양이 됐다고 이영복 회장도 인정한 명단이 있습니다. 43명. 그렇죠. 네. 근데 이 명단은 사실은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사는 했지만 성명불상자로 처리하고 그렇죠. 넘어갔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게 좀 웃기는 거죠. 사실은 조사했는데 왜 성명불상자냐?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면 검찰은 누굴 조사한 거냐? 그렇죠. 유령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냐? 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이 사람들 이름 가려주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그렇게밖에 못 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수사를 3년을 했어요. 그 수사를 네. 그리고 불기소 처분서 한 장짜리를 이제 고발인한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3년 수사를 기다린 결과가 그거 한 장이었군요. 그렇죠. 단 공소시효를 2년만 처벌하는 사흘 남기고 그것도 보냈는데 그 이유는 이영복 회장의 주장은 그 사람들은 이거를 먼저 주는지 모르고 받았다. 이 사람들은 나는 내가 먼저 받는지 모르고 받았다. 두 사람의 진술이 부합한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이 이른바 회장님 리스트라는 126명하고 비교를 해볼까 하다가 저희가 이영복 회장의 1심 판결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네. 거기 판결문에 붙어있는 범죄 일람표에 이 43세대의 동호수가 기재가 돼 있어요. 사람들 이름은 없지만. 이름은 없지만 동호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호수대로 또 등기부등본을 뗀 거죠. 그래서 그 성명불상자의 호수를 찾아다닌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분이 네네. 겹치는 걸로 야,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그 발로라기보다 손으로 진짜 써서가 한 취재의 결과다 이건 정말 진짜. 그래서 저희가 그 126명의 명단이 지금 이제 경찰 수사에 가 있는 명단이지만 이런 정도의 검증 과정을 거쳐 볼 때는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자면 완벽히 일치하는 명단이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네. 어쨌든 이게 전혀 근거가 없거나 허무맹랑한 리스트는 아니구나 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우리 빈칸 세대 우리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거기 미부장만 썼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분양이라는 거는 본 계약을 안 한 이 LCT 아파트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그렇죠. 어쨌든 분양을 하고 이제 실소유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아파트입니다. 어떤 뷰에 있어서 선호하는 라인이 있고 선호하는 층이 있고. 그거 안 되면 내가 계약 안 하겠다. 그렇죠. 그렇겠군요. 저희가 방송에서 한 것처럼 청약 경쟁률은 17대 1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첨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지. 당첨자는 다 있을 수밖에 없었죠. 882세대. 그런데 이때 청약이 과열된 거는 여기는 무조건 사기만 하면 오른다. 부자들이 다 살 거다. 오를 거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살 생각이 없이 청약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겠네요. 그런데 이게 본계약까지 이어진 거는 그게 다 이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시행사가 얘기하는 미분양은 그거예요. 본계약을 안 한 거. 그러니까 당첨자는 분명히 다 존재했는데 그 당첨자 가운데에 그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낼 수 없이 그냥 한번 청약을 넣어봤던 사람들 내지는 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제 불법이긴 합니다만 떴다방이라는 곳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뭐 프리미엄, 뭐 P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조금 차익을 좀 노려보고 일단 들어가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 경쟁률은 높았고 당연히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는 다 나왔는데 당첨자 중에 빈칸이 그렇게 있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요거는 좀 구한 묘합니다. 거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본 계약을 안 한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위치, 원하는 층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또는 있는 거죠. 계약을 안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내가 분양권을 팔려고 했는데 이 위치에 있는 거는 안 팔리는 거죠.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 라고 그래서 미분양이 났을 텐데 지금 빈칸들은 말이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렇죠. 좋은 위치에 있는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미분양하고는 상관없는 물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RR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로얄동, 로얄층 아하.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라.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추정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추정을 그런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 로얄층을 과연 어디를 로얄층이라고 하느냐 또 이걸 놓고 봤을 때도 그런 의견을 또 말씀하시는 분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층인데 100층이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이제 30층짜리에서 제일 좋은 층수 어디냐고 물어보면 보통 한 10층에서 20층 사이 가운데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50층에서 한 70층 사이가 제일 로얄층이 돼야지 왜 뭐 그 애매한 20층대 뭐 아니면은 뭐 10몇 층대 이런 데를 로얄층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층수가 로얄층인 이유가 또 있나요? 이게 또 LCT만의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음. 이게 완전 해변가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안풍, 빌딩풍 이런 바람들이 좀 많이 있는 아파트인데 게다가 또 초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바람은 세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고 휴지가 붙어서 펄럭이고 그런 것들도 사실 내부와 외부의 바람 차이,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선호하는 것들이 좀 이제 갈렸다고 해요. 한 연령대가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중저층을 그리고 여기가 저도 좀 내부를 올라가 봤는데 네. 위층으로 올라가면 망망대해가 보여요. 뭐 이제 그렇겠죠. 바다가 워낙 건물 층고가 높으니까. 네, 바다가 예. 보이는데 네. 탁 트인 바다를 아침에 보는 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백사장하고 바다와 뭐 강환대교와 동백섬을 같이 보고 싶은 사람들 이때는 이런 이유로 LCT는 특히나 이 중저층 그것도 해수욕장 바다를 전면으로 바라보는 이 라인들이 굉장히 분양 당시에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층 후반대에서부터 20, 30층 뭐 요 정도가 네네. 흔히 말하는 이제 뷰가 제일 좋은 층이라고 불릴 수 있을 거고. 그렇죠. 한 15층에서 한 30층 이거 그 시행사랑 정도 높이의 건물 100층에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뭐 정말 그 바다 위에 약간 그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볼 거 아니에요? 밑에나 뭐 이런 데나. 또 해운대가 해무가 심해서 그렇네. 바다가 안 보이는 날도 좀 있을 진짜 하늘에 사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또 그 아파트만의 또 특수성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했는지는 아마 아시겠지만 어쨌든 네. 부산시장이 되신 박형준 시장이죠 지금 네. 박형준 시장과 관련해서 이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또 보궐선거 때 이미 많이 가장 얘기가 뜨거운 나왔었고, 이슈 가운데 박형준 하나이기도 후보도 뭐 당시 후보도 음. 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사안인데 음. 계속해서 이게 의혹이 풀리질 않아요 사실. 네. 선거에 굉장히 의혹이 불거졌었고 과열됐었는데 음. 선거가 끝났으니까 당선 축하드리고 음. 본인께서도 당선 직후에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고 그렇죠.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선거 과정에서는 뭔가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난타전 같은 이제 상대 후보와의 이런 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뭐가 규명이 되거나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빈칸 세대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공교롭게도 아들과 딸이 이 분양권을 구매했다는 그 세대에 해당이 됐고요.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것도 위아래 공교로운 세대였잖아요. 거고, 바로 위아래 세대였고 네. 그 라인 자체도 굉장히 누구나 또 이제 좋아하는 그렇죠. 모두가 바라는 그 라인에 음. 있었던 거죠. 게다가 프리미엄이라고 피. 하죠. 네. 피를 줬다고는 인정을 했는데 그게 한 500만 원, 700만 원 이 네. 정도였는데 그게 과연 맞았을까? 이 그때 당시에 500만 원, 700만 원의 프리미엄이 일반적이었던 건가요? 다 이제 증언이니까 음. 분양 시행사 사람들은 당시에 분양 업무를 대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좋은 라인과 좋은 층수는 이미 프리미엄이 4천, 5천. 4천, 5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신고했을 때는 그 양도세가 50% 나오고 네네. 이렇잖아요. 그래서 신고했을 때는 더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른바 그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 그 층과 그 라인은 그렇게 낮은 거는 피는 좀 말이 드물다. 안 된다는. 거의 드물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줬다면 4천, 5천은 줬어야 되는 아파트다. 그런데 500에서 700을 줬다는 거는 터무니없이 싸게 샀거나 네. 아니면 다운 계약을 했다. 그런 의심들을 지금 업계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게 네. 그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성장경 앵커한테 제 차를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인끼리 중고차 거래할 때 차 가액을 조금 내가 인수한 금액을 좀 지인들끼리는 좀 싸게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세금이 좀 덜 나온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돈보다 그 700만 원은 적은 금액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또 가능성 중에 하나긴 하죠. 예, 박형준 부산시장 측에서는 이제 500만 원, 700만 원만 웃돈을 얹어준 그런 거래였고 정상적인 거래였다. 근데 저는 이 설명, 그 미분양 거래, 그러니까 미분양 물건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얘기를 어쨌든 밝히셨는데 미분양 물건이었나? 과연 2층의 이 호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도 의문이 해소가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검증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박형준 시장 측에 그러니까 아들과 딸한테 분양권을 판 사람들을 그렇죠. 찾아보려고 했고 또 그 사이를 중개한 분들도 찾아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러면 박 시장 측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한번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또 청을 드렸는데 그것도 좀 무산이 됐죠. 네. 그게 이제 개인 정보를 뭐 언론사에 제공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가리고 어떤 주시면 정도. 되잖아요. 네. 그 당사자 상대방의 인적 사항, 개인 정보는 가리고 우리한테 주셔도 계약이 실제로 있었고 피는 얼마를 줬고 계약금은 얼마였는데 실제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 며칠 날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시장으로 지금 당선되신 분이고 본인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 정도는 심지어 해주실 최대한 수 있을 빨리 것 처분을 해서 같은데 그 이익금을 뭐 기부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또 네, 하셨죠. 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박 시장 측도 뭐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고발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또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진상 규명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이제 LCT 쪽 얘기를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까 이제 클로징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역시 이제 검찰 쪽입니다. 아니 특혜를 준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용복 회장이죠. 그분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특혜를 받았다고
준 사람이 주장한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이제 무혐의죠. 무혐의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무혐의니까 뭐 죄를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검찰의 재판에 안 넘긴 거죠. 뭐. 네. 이거 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돈 세탁과 관련해서 결국 그돈 어디로 갔는지도 못 찾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인허가 과정에서 이 LCT에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는 해외 투자자들한테 영주권을 주는 그런 혜택도 주어졌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부서에 근무했던 분이 또 검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법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출입국 이제- 관리와 관련된도 그런 부분이니까요. 네. 투자 이민제의 대상지로 선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뭐 법무부에 있었던 거죠. 뭐 금액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권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이 특혜 분양이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그 또 아파트를 또 LCT에서 분양을 받은. 레지던스를 받았죠. 네, 네. 이제 그런 이름을 얽혀있는 공개할 수 있죠, 이거. 아, 예, 이번에 공개할 수 이러면 네, 네. 석동현 네. 검사장. 그래서 검사장. 관련 내용은 이제 저희가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저희 뉴스 데스크에서 리포트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잠깐 네. 보고 가시겠습니다. 같은 해 LCT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이 회장이 법무부 출입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지냈던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석 변호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한 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고문 변호비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지만 석 변호사와 LCT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LCT 특혜 분양 리스트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레지던스 한 동을 이렇게 청약을 했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요. 특혜 분양이라는 건 아파트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야, 넣어줘 여기다가. 네. 잘하네. 잘해. 야,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저 투자이민 구역이 LCT만 빼면 나머진 다 지역이에요. 강원도 평창, 그렇죠. 뭐 제주도 어디. 그러니까 지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투자라는 게. 근데 건물만 특정 건물만 야,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외국인에게 우와. 영주권을 주는 거는 LCT가 유일했습니다. 사실 해운대도 관광 특구가 돼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운대 관광 특구에 관광특구.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해운대 관광 특구에 투자하는 중국인, 외국인은 영주권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LCT에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특정됐네요. 이거는 약간 진짜 특혜 의혹이 소지가 있는 소지가 건데.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근데 그걸 실제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돈이 오간 것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 수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검찰은 이 돈은 그 이제 인허가를 해준 대가가 아니라 법률 자문료였다. 아하. 나중에 받은. 그래서 이제 그런 해명을 바로 받아들여 준 거죠 검찰이 그 변호사의 해명을. 그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그 특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진술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여줬더라. 네. 이런 거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회의하면서 그 나눴던 얘기들 중에 살짝만 좀 공개를 해드리자면 이 회장이라는 분의 그 포용력과 친화력이 대단하시더라. 네. 나를 수사한 검찰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이 사실은 이영복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20여 년 전에도 이 분양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인허가들이. 받았었고, 근데 당시 수사했던 검사를 20여 년 만에 LCT로 영입을 하십니다. 부산 재계에 갑자기 나타나 LCT 대표에 오른 강경협 씨. 원래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22년 전엔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다대만덕지구 특혜 개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영복 회장은 그린벨트를 택지로 전환하는 특혜를 받아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회장은 감사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찾았고 그 검사가 바로 강경협 씨였습니다. 그리고 14년 뒤 LCT 비리 의혹이 터집니다. 이 회장은 수사 담당 검사였던 강경협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8년 5월 LCT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한 달 뒤엔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나갑니다. 저병 때문에 특사 변호사가 썼는데 내일 가서 보고하시고. LCT 특혜 분양 문건을 잘 아는 관계자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강 대표가 일주일에 3-4번씩 접견을 간다며 이 회장이 옥중 경영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모두를 끌어낼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그러니까 LCT의 직함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이사. 네. 등기상 대표이사입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이자 사실은 이영복 회장의 개인 변호사 그렇죠. 역할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의 그런 부분이네요. 접견을 매일같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접견을. 네. 이 LCT 의혹의 줄기 중에 하나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제 식구에 대한 뭔가 석연치 않은 이 처리 이런 부분이 또 규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그 이용복 회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돌 때 부산 지역에서 온통 정말 모든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이 LCT와 관련 연루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세간에 관심이 컸었는데 사실 들어간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용복 회장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영복이 주는 돈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안전하다. 얘기들이 나돌 정도로 혼자 안고 간다. 입이 무겁다. 그래서 뭐 제가 주는 돈은 받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다는. 사람 관리를 잘하는 건지 이상합니다. 아니면 뻔뻔한 건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수처에 당시 수사했던 1, 2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특정해서 고발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아니냐.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뭐 이게 이 정도 뭐 특혜긴 하지만 이건 어쨌든 개인 재산 간의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스트레이트가 주목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주고받은 사람이 침묵하면서 이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분양부터 이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자연경관을 상대로 인허가 때부터 정말 그 누군가의 수익을 위한 곳으로 그 공공재인 우리의 자연이 지금 좀 전락해버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기회를 대신 박탈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2번의 수사에 이어서 이번엔 경찰이 또 수사에 나섰으니까 이 제대로 정말 이번에는 진상이 규명이 되는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사실 입주민들 많이 만났거든요. 네. 입주민들도 바라고 그러니까 거듭 부탁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사실 돈이 있고 자기 노력으로 뭐 자수성가를 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아파트에 살고 좋은 경치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거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여기에 만약에 반칙과 특권이 있다면 제대로 밝히고 특혜를 제대로 밝히고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곳에 사실은 아마 주민들께서도 되게 당당하게 정말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취재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부산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홍시영 기자 애 많이 고생하셨어요. 썼고요.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클로징 멘트는 해주셔야죠. 네.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한 그 청취자분이 이지수 기자 팬이셨나봐요. 그런 거 좀 시키지 말라고 기자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죄송해요. 예, 근데 그냥 하셔야 갑니다.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본방사수. 알림 설정, 본방 설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알아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성대로. 네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옛날 짤이 네, 하나씩 네. 나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도요. 본방사수. 본방사수. 네, 네. 예. 지금 저희 새로 합류한 손무 기자가 이 현장을 지켜보며 본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저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어쨌든 홍시영 기자 좋은 취재에 많이 쓰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한 주를 좀 쉽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다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잘 쉬시고 다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